최근 들어서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의학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진단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신경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한의원 자율신경연구소 한의사 모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해서 내과에 갔더니 심전도도 정상, 혈액검사도 정상.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이니까 충분히 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집에 와서 쉬어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죠.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 자책감만 커집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혼자가 아니니까 외로워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9년에 개원을 했는데요. 15년 넘게 진료하면서 만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 라고 하고 약을 지어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하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을 먹으면 좀 낫기는 한데 안 먹으면 금방 재발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 몸은 분명히 아픈데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의학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진단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다만 자율신경에 있어서만큼은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소위 구조적 이상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심전도나 혈액검사, CT나 MRI 등은 숫자로 몸의 증상을 표현하거나 실제 우리 몸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예요. 이거는 마치 컴퓨터로 비유하면 하드웨어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신경의 증상은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긴 것이죠.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기존 검사 장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신경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바짝 긴장을 할 때 작동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혹은 밥 먹고 소화를 시킬 때처럼 안정 상태일 때 작동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뜻 말만 들어서는 부교감신경은 좋은 것이고 교감신경은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데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교감신경이 켜지기가 쉬운 환경이긴 하지만 결국엔 두 가지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시동 걸려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듯 보이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업무를 해야 하는 타이밍에 무기력해져 버리고, 편안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의학에는 3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초, 중초, 하초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몸통을 상, 중, 하로 나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초는 가슴 위쪽을 말하고 심장, 폐 같은 걸 말하는데 현대의학의 상부 자율신경입니다. 중초는 복부 부위를 말하는데 간이나 비, 위 등 이 소화기 쪽에 관련된 중부 자율신경을 말합니다. 하초라고 하는 것은 골반 쪽에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데요. 신장이나 방광 같은 장기를 말합니다. 비뇨생식기 하부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환자 한 분은 주로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불면 증상을 호소하셨거든요. 이분은 상초 집중형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만성 소화불량, 복부가 빵빵하고 답답한 팽만이라는 증상,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가래처럼 헛기침을 하는 게 주요 증상이었고요. 이분은 중초 집중형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런 분들을 무수히 만나면서 저는 15년 넘는 임상 연구를 통해 척추와 자율신경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뼈가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6번째 목뼈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 뛰거나 가슴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요. 목뼈 아래 흉추라고 부르는 척추의 8번째에서 10번째 뼈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불량이라던가 복부 팽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척추뼈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에 따라서 병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증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이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고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보시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혹은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시거나, 혹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다, 혹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혹은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다. 3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왜 왔고 또 어디로 왔는지, 이러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만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나는 아프다. 이런 건 절대 마음의 병이나 꾀병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이 자율신경이 미치지 않는 질환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최소한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놓는 것은 차후에 다른 어떤 치료를 추가로 하든지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생기게 할 수 있는지, 그 증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